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느낌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술교과서 25쪽의 작품을 감상한 후에 친구의 얼굴과 동작을 표현할 때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술교과서 25쪽을 펼쳐주세요. 그러면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감상해 볼까요? 첫 번째 작품을 감상해 볼게요. 1617년 완성된 벨기에 화가 루벤스의 한복을 입은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보통 안토니오 꼬레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현재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제이 폴 게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표현 방법은 초크, 분필이라고 하죠. 검은 분필로 그린 스케치 형태의 그림이에요. 자세히 보면 얼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입, 코, 귀 이런 부분에 빨간 얼룩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얼룩이 아니라 빨간 분필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것은 1617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그때 당시는 이 조선과 유럽이 서로 왕래가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선인의 복장을 한 이런 남자를 그렸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의견이 모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작품을 그린 작가인 루벤스가 외교 활동을 좀 열심히 했대요. 외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많이 다녔겠죠. 그러다가 아시아 지역의 외교를 다녀온 후에 이 아시아의 의상, 복장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에 이걸 표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임진왜란 알죠? 임진왜란 당시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굉장히 많이 일본으로 끌고 갔어요. 이 와중에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 중에 이탈리아 상인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유럽 현지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복 입은 남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 표현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찰 표현이라는 것은 보통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굴이면 얼굴,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분리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얼굴 부분입니다. 얼굴 부분을 보면 자, 머리카락 부분 보이죠? 머리카락. 머리카락 부분이 예전 우리 조상들의 상투와 비슷한 형태예요. 상투와 비슷한 모양이고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관모라고 해서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던 그런 모자 같은 건데 보통 신분이나 뭐 어떤 의례, 행사에 따라서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물건처럼 보여요. 다음 눈을 한번 볼까요? 눈은 쌍꺼풀이 있습니다. 쌍꺼풀.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눈이나 이 볼, 코, 귀, 입 이런 부분들에 빨간색 초크, 빨간색 분필로 표현을 해놨죠. 이런 표현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포인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음 상반신을 한번 볼까요? 상반신은 이 전통적인 조선의 옷 중에서 무신이 입고 있던 공복의 일종인 천릭이라는 옷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번엔 하반신을 한번 볼까요? 하반신도 천릭과 비슷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조선인의 복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죠. 그런데 하반신 중에서 이 옷 왼쪽 부분에 보면은 조그맣 희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저 그림이 또 의미가 있어요. 범선이라고 하죠. 범선은 뭐냐면 배의 선체 위에
돛을 이렇게 세워서, 네, 그렇죠. 그 돛에 바람을 받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배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작품 속에 이 남자가 범선을 타고 왔다. 그건 유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예, 그런 외지에서 온 방문객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볼까요? 자, 최경남 작가님의 오로라라는 작품이에요. 하늘에 있는 이 오로라예요. 오로라를 배경으로 강아지에 기대어 누워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저부조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저부조는 그 부조 중에서도 얇게 표현한 부조예요. 부조는 뭐냐면 한쪽 면만 보이게 표현한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지 종이를 잘 꼬아서 붙여서 머리카락을 표현했고, 예, 종이죽이죠. 탈 같은 거 만들 때 쓰던 그런 종이죽을 얇게 발라서, 이게 이제 저부조 표현 방법이죠. 얼굴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채색에는 아크릴 물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예, 여자아이가 보이네요. 네, 하얀 강아지도 있습니다. 네, 여자아이가 하얀 강아지를 베고 누워있죠. 네. 위로는 오로라가 펼쳐진 하늘, 네, 오로라가 펼쳐진 하늘도 보이네요. 여자아이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머리카락은 굉장히 길죠. 자, 아이와 강아지의 표정은 어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네. 선생님과 같이 살펴본 게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또 그 밖에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박진성 작가님의 웃음이 난다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활동이죠. 이 세 번째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앞서 배운 것처럼 뭐 얼굴 표정, 몸 동작, 아니면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든지, 얼굴 상반신, 하반신 구분을 하든지, 특징적인 부분을 생각이 나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배운 공책에 정리해서, 네,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느낌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여 특징을 찾는 이런 활동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물을 더 잘 관찰해서 정성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